오늘은 10월 17일 목요일입니다. 미국의 증시가 어제 특히 반도체가 폭락을 했었습니다. 오늘 주요 기업들이 호실적을 내놓은 가운데 어제 반도체주들의 폭락을 하루 만에 반전시키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다우지수 0.79% 상승 43,077, 사상 최고치 달성했습니다. 그 다음 S&P 500 0.47% 상승 5,842, 나스닥 0.28% 오르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0.21% 올랐습니다. 다우지수가 올해 들어서 38번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금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S&P 500 내 약 50개 기업 현재까지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79%는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동안도 항상 증시 브리핑을 들어서 알고들 계시겠지만 실적 발표를 한 결과를 보면 80%에 가까운 기업들이 S&P 500개 기업 중에서 80%면 500개의 80%, 한 400개 기업 가까이 항상 80%에 가까운 기업들이 시장의 예상보다 높은 실적을 발표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해가 갈수록 기업들의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비례적으로 그 기업의 주가 또한 함께 우상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9월에 새로운 고점을 기록했다는 점을 고려를 해보면 증시가 단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9월은 아시다시피 일반적으로 1년 중에 가장 약세를 보이는 기간이었습니다. 특히 선거가 있는 해 마지막 2개월 동안은 변동성이 심했지만 결국에 시장은 거의 매번 상승을 해왔었습니다. 미국의 S&P 500 지수가 올해 말까지 랠리를 연장하면서 6,270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골드만삭스 전략가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스콧 러브너 글로벌 시장 담당 매니징 디렉터이자 전술 전문가가 미국 증시의 벤치마크 지수 S&P 500이 6,000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에서 올해를 마감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러브너에 따르면 1928년 이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예요. 거의 100년이죠. 96년. 10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2달 반이죠. 10일, 12, 그 다음 10월 15일부터니까 2달 반 동안에 S&P 500 지수 수익률이 역사적 중앙값이 플러스 5.17%였습니다. 10월 15일부터, 그러니까 지금부터 12월 말까지죠. 역사적으로 100년의 역사 보면 S&P 500 지수 평균 수익률이 5.17%. 특히 선거가 있는 해 평균 수익률은 더 높아요. 7%. 이거를 약간 웃도는 더 높은 수준을 나타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지수를 현재 지수에 비교를 해보면 올해 연말에 2670까지 상승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거의 100년에 걸친 S&P 500 지수의 역사를 통틀어서 1928년 이후 4분기에 지수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해는 25년에 불과했습니다. 4분기에 10, 11, 12월에. 그러니 1928년부터 지금까지 96년 동안이죠. 지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해가 25년이었으니까 71년은 상승했고 25년에 하락했었다는 얘기예요. 평균적으로 비슷하게 보여줍니다. 역사적인 강세장 대 약세장의 횟수, 이 비교와 거의 비슷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한 8대2 아니면 7.5대 2.5 정도로 강세장이 약세장에 비해서 2배 이상의 긴 기간을 보여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강세장보다 약세장이 더 길었다면 역사적으로 우하향을 했겠죠. 그러나 약세장보다 2배 이상으로 긴 기간 동안에 강세장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꾸준히 우상향을 해온 것입니다. 오늘 빅테크들을 보면 엔비디아, 테슬라만 상승했어요. 어제 빅테크들 중에서 가장 많이 올랐던 애플 주가는 UBS에서
아이폰 판매가 전년보다는 늘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 증가폭은 제한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오늘 그래서 애플 0.89%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투자 은행 중에 하나죠. 모건스탠리.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3분기 실적 발표했습니다. 현재 지난주 금요일부터 JP모건부터 시작해서 금융주들 계속 실적 발표하죠. 다들 실적들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모건스탠리 주가가 6.5%나 급등했습니다. 이와 함께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1.57% 상승, 시티그룹도 2.57% 대표 금융주 주가도 동반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도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놓고 긍정적인 4분기 전망까지 발표하면서 주가가 12.4%나 급등했습니다. 어제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업체 ASML 실적 쇼크로 급락을 냈던 반도체 종목들이 하루 만에 다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에서는 어제 반도체주 충격이 ASML의 일시적 실적 악화로 인한 것일 뿐 인공지능 칩 수요가 전반적으로 둔화한다는 신호는 아니다라고 분석을 한 것입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구성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어제는 5.28%나 크게 떨어졌는데 오늘은 조금 그나마 올랐습니다. 0.21%. 하루 만에 안정된 모습입니다. 엔비디아가 전일 대비 3.13% 상승했습니다. TSMC 0.19%, 마이크론 4.72%, 브로드콤 0.48% 다 올랐습니다. 그런데 AMD는 0.33% 하락. 어제 폭락을 했던 ASML이 오늘 또 6.42%나 크게 또 떨어졌습니다. 한편 국제 유가는 사흘 연속 하락 중에 있습니다. 이 같은 하락세는 세계 최대 석유 수입국 중국이 연이은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도 수요를 끌어올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요 심리 자극에 실패를 하면서 석유 공급량을 충분히 소화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0.27% 내린 70.39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브렌트유 가격도 0.04% 떨어진 배럴당 74.22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